자, 두 번째 주제. 이거야말로 피 터지는 싸움의 중심에 있는 거. 바로 아닐 수도 있어. 이건 주제를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0304 무패 우승의 아스널이고요. 0405 리그 최소 실점의 첼시입니다. 자, 과연 이 두 분한테 어떤 카드가 돌아가게 될지. 근데 그 둘이 어떻단 얘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하기 힘들었냐? 더 위대한 게 더 네, 뭐냐죠? 위대하냐? 어느 팀이 네, 어느 더 팀이 세냐 위대하냐예요? 네, 위대한가? 더 굉장히 할 수 없는 업적을 달성했는가거든요. 아 잠깐, 두 분이 같이 하나, 둘, 셋. 첼시 대 아스널. 어떤 게 더 위대한가? 자, 누구부터 발언하시겠습니까? 하시죠? 한의원님부터 왔어요. 해보세요. 왜냐면 한현님이 자, 아까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0405 첼시 38경기에 15골만 허용했어요. 네, 맞아요. 15실점. 계산해봤는데 경기당 0.395 실점입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요? 대단하죠? 네. 요 다음으로 실점이 적었던 프리미어리그 팀이 98-99 시즌에 준우승을 차지한 아스날이었어요. 우승은 못했는데 몇 골이었나요? 몇 경기? 이때 17골 실점에서 0.447골 실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22골 실점한 팀이 3팀 있어요. 07-08 유럽 챔피언 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 22골 실점이고 첼시가 04-05 바로 다음 시즌에 네. 05-06 시즌에 또 22골 실점하면서 우승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설적인 준우승팀 있잖아요. 18-19 시즌 리버풀 1패로 준우승한 네. 그 팀이 실점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21실점밖에 안 해서 0.579. 그래서 맨유 07-08, 05-06 첼시, 18-19 시즌 리버풀 이 세 팀이 22골 실점한 것이 공동 3위에 해당돼요. 지금 15실점 다음이 이제 아스날 98-99 17실점인데 이 팀은 심지어 이제 우승은 못했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2로 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봤을 때 이 위대한 팀이 얼마나 실점을 적게 했는지를 딱 기록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것만이면 제가 좀 불충분하니까 네. 다른 리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른 리그에서 15-16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의 대명사 아닙니까 정말? 세계 축구 수비의 대명사 디에고 시메오네, 디에고 고딘 정말 무수히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8경기에 15-16 시즌에 18실점했어요. 네. 요거는 0.474. 그리고 라리가에서 요거 동률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93-94 시즌에 데포르티보 라코루냐, 데포르티보가 똑같이 18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요 데포르티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아틀레티코도 둘 다 우승했던 팀들은 아니에요. 아틀레티코는 요때 리그 3위를 했는데 좀 사실 엄청나게 잘한 3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1위가 바르셀로나인데 91점, 2위가 레알이 90점, 네. 3위가 아틀레티코인데 88점이었어요. 그래서 1위와 딱 3점밖에 차이 안 나는 3위라서 굉장히 잘한 3위고 아틀레티코가 이때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갔던 팀이죠. 그런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데포르티보도 18골 실점했는데 바르셀로나의 상대전적으로 밀려서 이때 2등한 시즌이에요. 두 팀 모두가 18골로 첼시보다는 실점도 많고 우승도 못했어요. 네. 라리가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15-16 시즌에 이 15-16 시즌에 34경기 17실점인데 요거는 17실점이긴 하지만 경기 수가 34시예요. 38이 아니에요. 그래서 0.5실점. 경기당 0.5실점이죠. 그리고 15-16 시즌에 프랑스 리그에서 최소 실점이 또 나왔는데 같은 시즌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38경기 19실점을 했는데 요것도 딱 절반 0.5실점.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A로 옵니다. 세리에 A로 오면 15-16 시즌에 유벤투스가 27점 했어요. 요거는 0.526. 그런데 요거에 앞서서 유벤투스가 한 번 더 그 기록이 있는데 11-12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첫 시즌입니다. 요때 이제 우승을 하면서 심지어 무패 우승을 했어요. 요때. 네. 그래서 이 팀은 좀 위대하긴 한데 어쨌든 실점만으로 보면 20실점. 높아요. 첼시보다 높죠. 20이니까.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27점 시즌이 두 번이 있고요. 그리고 15실점을 했던 팀이 있는데 요게 93-94 시즌 전설적인 파비오 카펠로의 밀란입니다. 요 팀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때 요한 크루이프 팀 꺾고 했던 팀인데 이 팀이 리그에서 15실점을 해서 첼시랑 같지만 34경기입니다. 경기가 그래서 낮아요. 이 팀은 0.441. 예, 그래서 이 팀이 실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첼시보다 시즌당 평균 실점이 적은 팀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있긴 있어요. 역사에. 예, 빅리그에서. 제가 지금 그 팀 얘기를 할 텐데 6970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아에서 네. 칼리아리가 이때 우승을 거머쥡니다. 요 우승이 여러분들 신기할 거예요. 칼리아리가 우승을 했어? 요게 칼리아리 역사에 딱 한 한 번 있는 우승인데 요때는 칼리아리가 근데 선수가 좋았어요. 루이지 리바라는 전설적인 공격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뭐 안젤로 도멘기니, 피에르 루이지 체라, 세르지오 고리 이런 선수들이 당대 70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네. 당시에는 칼리아리가 강했고 칼리아리 출신 선수들 가운데 이탈리아 대표 선수도 많았던 때인데 요때가 칼리아리가 11골 실점했어요. 딱 경기는요? 경기는 30경기. 그런데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0.367골입니다. 그래서 첼시의 0.395보다도 요때가 낮네요. 실점이 적습니다. 제가 빅리그에서 찾은 첼시보다 실점이 적은 유일한 사례가 6970의 칼리아리인데 아스널 했으면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요거를 이제 저 좀 다르게 쓰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바로. 아유 정수지 아나운서, 정말. 똑똑해요. 저 되게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이 칼리아리의 요 적은 골 수는 약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뭐냐? 이때가 전술적 패러다임을 우리가 논할 때 6970이면 이탈리아에서는 완전히 그 카테나치오, 이른바 빗장수비 패러다임이 이탈리아를 지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이탈리아 팀들은 공격 자원이 뛰어난 팀이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수비 지향적이었어요. 네. 카테나치오가 한창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이렇게 적은 골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당시 축구의 그냥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보다 현대적인 팀들은 모두 첼시보다 다 실점이 많았어요. 그 어떤 위대한 팀들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첼시! 뭐 그렇게 구구절 이게 결국은 아니 저는 축구적으로 굉장히 네. 유용한 지식을 위원이 알려드리는 어때요? 거예요. 한의원님이- 아스날하고 비교를 지금 하는 시간 아니에요. 네, 0304 시즌에 주제 문구에 일단 첫 번째로 충실해 보면 네. 야 무패 우승이 더 위대하냐? 최소 실점 우승이 위대하냐? 그러면은 그걸 100명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무패 우승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최소 실점 우승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패 한 우승이죠. 70% 이상은 무패 우승이라고 봐요. 아니요, 네. 진실은 저 여론 찍어서 뭐 그 팩트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그런 우리- 식으로 팩트를 가릴 수는 자, 없어요. 우리 여기 저 카메라 감독님들, 하나 PD님, 무패 우승이 더 아니 같이 있어 이분들 보입니까? 그런데 관심 없는 분들. 최소 실점이 관심 있어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무패 우승. 뭐 아무도 없어. 여기서 알아서 하세요. 최소 실점. 제가 보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첼시 첫 시즌이잖아요. 네, 포르투 챔스 우승시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무리뉴 감독이 뭐 어떻게 보면 유행시켰던 전술주기에 입각한 상대팀 분석을 철저히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짜요. 그리고 나서 아주 실리적인 결과 위주의 운영을 해요. 승점을 완전히 확보해. 그러려면 이제 수비가 강해야 되죠. 4-3-3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대0 승리도 되게 많았죠. 네. 무실점으로. 무실점 자체 경기도 많았지만 1대0 승리도 많았던 게 첼시예요. 경기를 보는 것 같은 재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로벤을 위시한 뭐 더프, 로벤, 조콜 뭐 이렇게 해서 빠른 역습을 통해서 다이나믹한 장면들도 나왔지만 축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이버리 시절 무패 우승의 아스날의 축구는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 무패 우승 이후에 나는 첼시 축구를 하고 싶어. 이런 감독들보다는 나는 무패 우승 아스날 축구를 하고 싶어. 이런 감독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아스날 축구가 당시에 앙리는 거의 최정성기 정점에 올라 있었고 거기에 베테랑 베르캄프나 당시에 전성기는 지났지만 베르캄프는 어쨌든 간에 앙리 같은 그런 정점에 올라 있는 선수들이 완전 전방위적으로 연계 뭐 공격 다 그 중심이 돼서 해주고 피레스, 융베리 이런 선수들의 빠른 전환에 있어서의 아주 우아하면서 스피디한 그런 역습 공격. 또 비에이라, 질베르트 실바 이러한 허리 라인 아주 강력했고요. 그리고 특히 첼시는 로만 들어와서 한 시즌, 두 시즌 막 2천억씩 써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챔스 우승 멤버 막 까르발류, 또 페레이라, 폭풍 영입을 했죠 그때. 막 데리고 오고 또 드록바 영입하고 막 하면서 돈을 그 해에도 한 2천억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갖춰놨지만 아스날 벵거 감독은 뭐 신축구장 짓고 있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영입과 어린 선수들의 육성을 잘 배합시켜서 사실 그 팀을 다시 또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 전 시즌 맨유에게 좀 당했지만 유스부터 쫙 애슐리 콜 결국 쫙 최고의 선수 만들어놨고, 예? 콜로 투레 같은 선수들 완전히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땅에서 껌값에 영입을 했고, 그런 선수들을 이제 딱 그 무패 우승에 축으로 만들어 보려고. 저 지금도 별로 진지하게 안 듣고 있어요. 네. 로렌 같은 선수 딱 포지션 변경 시켜갖고 오른쪽 수비수로 오른쪽 미드필더 보던 그런 선수에서 그 무패 우승 시즌에는 뭐 기타 뭐 레이 팔러나 이런 베테랑들도 교체로도 뭐 조코로도 많이 활약을 했지만 후반기에 뭐 레이에스도 들어오고 그랬던 시즌 아니에요. 했지만 여러모로 두 시즌에 누가 더 위대하냐를 보면 축구 팬들은 아마 그래도 아스날 축구가 좀 더 보는 그런 아름다움이나 우아함과 어떤 역동성과 뭐 어떤 기록적인 부분과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왜 첼시 팬을 하세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스날 첼시 축구를 누가 하고 싶어 하냐? 뭐 나는 이거 그런 솔직히 소리까지. 진짜 첼시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어. 네.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데 그 해에 챔스에서 아스널이 첼시 때문에 탈락했잖아요. 졌잖아요. 그게 이제 한효님이 중계하셨어요, 그 경기는. 제가 그 경기를 할 때 그렇게 기분 부탁했어요. 좋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첼시의 그 한 골 정말 그 두 팀의 운명을 좌우했던 그게 들어갈 때 제가 나름 그래도 샤우팅을 열심히 했어요. 분이 형이 어떻게 샤우팅을 했냐면 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뭐라 자료가 했냐면 있었겠다. 역전골을 넣을 때 딱 주고받고 들어가면서 웨인브리지 이것도 아니고 브리지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6경기 연속이었네요. 7경기 연속 첼시가 아스날을 못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스날은 그 경기 후유증이 엄청 컸잖아요. 무패 우승을 FA컵도 계속하고 날아가고 다 날아가죠. 날아갔어요. 그때 3일 사이에 근데 3일 간격으로. 저는 사실은 아스날이 와 진짜 이건 이번엔 무패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팀이다라는 느낀 게 정신적인 후유증이 상당히 강했을 거예요. 그때 역전패를 당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런데 그 다음 라운드 바로 이어진 경기가 되게 중요했던 리버풀전이에요. 그 왜 경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자꾸 저 무너지고 그러잖아. 그 경기가 앙리가 헤트트릭한 경기잖아요. 리버풀 4대2로 역전승한 경기예요. 리버풀한테. 그 경기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그 당시에 팀으로서의 어떤 응집력, 신구조화도 잘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위기 때 극복을 하려는 한 번 실수가 있었잖아요. 챔피언스리그 때. 정신력까지 예, 무장을 했다. 그런 것까지도 완벽히 하모니가 이루어졌던 아주 최고의 팀이었고요. 네. 지금 얘기가 이제 그 전 시즌, 그 다음 그쵸. 시즌 두 시즌 연이어진 거예요. 0304 시즌도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 시절인데 조세 무리뉴 그 전 시즌 그때도 이미 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0405 무리뉴 감독 처음 와서 성공은 라니에리 감독 멤버에 상당히 힘입은 바 있고 뭐 별거 아니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쵸. 몇 번 쓰러지는 거야? 일단 저 뭐 무리뉴 감독이 와서 나는 스페셜 원이다. 그래서 스페셜하게 영입해 줬잖아요. 네, 스페셜하게 진짜 뭐 별의별 선수한테도 돈 많이 들였어요. 뭐 야로식 이런 선수, 티아고 돈 많이 주고 티아고한테도 돈 많이 줬어요. 뭐 이러고 지리 야로식 선수 죄송합니다. 별의별 선수. 아니 야로식 좋은 선수예요. 옵션으로 잘 써먹었어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나 좀 해도 돼? 나는 간단한 요지만 얘기할게. 뭐냐면 지금 제가 첼시가의 15실점이 이게 전체 리그들 다 따져봐도 이게 상당히 좋은 기록이다라고 제가 네, 맞아요. 근거를 댔잖아요. 그러면은 자 아스날의 무패 우승 위대합니다. 물론 훌륭한데 그렇다고 무패 우승이 뭐 유럽 축구 클럽 역사에 없냐? 꽤 그게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중요한 팀들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1952년에 헝가리의 혼베드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은 왜 언급을 해야 되냐면 당시에 헝가리 국가대표팀이 A매치 32경기 연속 무패에 달리던 그야말로 지구 우주 최강의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 최강 헝가리에 또 주력 멤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던 팀이 혼베드였는데 이 혼베드가 52년 헝가리 축구 시즌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7273 시즌에는 포르투갈에서 에우제비우 선수가 그때 리그 40골을 터뜨리면서 벤피카가 무려 28승 2무
와, 이 무패 우승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진짜. 28승 2무에 101골 넣고 에우제비우가 그중에 40골 넣고 우승시킨 시즌이 있고요. 그리고 86년부터 89년까지 이거는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결부돼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그 당시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던 루마니아의 스테아우와 부쿠레슈티가 네. 무려 리그 10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3시즌 진짜요? 연속 무패 우승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게? 86, 87 시즌, 87, 88 시즌, 88, 89 시즌을 다 무패 우승했어요. 와. 어쨌든 요거는 이제 독재자의 후원을 어. 힘에 없긴 한 건데 어쨌든 그 팀의 멤버들을 보면 위대한 선수들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또. 그 팀으로 네. 싹 몰아놨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챔피언스 독재자가. 리그 나가도 뭐 그러니까 질 4강 수가 없는 준우승 막 팀이에요. 이런 거 하던 멤버들이에요. 그 자국 몰아놔서. 리그에서. 예, 예. 그 어쨌든 스테아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1-92 시즌에 또 위대한 팀이 있습니다. AC 밀란. 91-92 시즌이면은요 당대 세리에아는 정말 슈퍼스타들과 슈퍼 강팀들의 각축전이 일어나던 때였거든요. 그때 밀란이 91-92 시즌에 22승 12무 74골 넣고 21골 실점하면서 이때 이제 전설적인 무패 우승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팀은 94-95 시즌의 아약스. 이 아약스는 놀라지 마세요. 네덜란드 리그 무패 우승 뭐 대단해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90년대면은 지금의 네덜란드 리그보다는 위상이 더 네. 높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만 무패 우승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앤드 챔피언스 리그까지 무패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자국 리그 앤드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무패로 더블을 했어요. 진짜 강한 네, 거예요. 이게 루이 반할의 또 전설적인 그 젊은 선수들이 있던 아약스고요. 그리고 약간 또 작은 리그들이기는 합니다만 2011년에 포르투가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 있을 때 27승 3무 굉장히 좋은 승률로 포르투갈에서 무패 우승했었고 포르투는 한 번 더 했습니다. 2012-13 시즌 요때는 이제 감독이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인데 요때 24승 6무로 또 무패 우승했어요. 근자에 이르러서 두 번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안토니오 콘테 감독 그 실점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왔죠. 콘테 감독의 유벤투스가 2011-12 시즌에 23승 15무로 또 무패 우승했는데 이 무패 우승은 그 전 시즌까지 유벤투스가 리그 순위가 7위였습니다. 그러던 팀을 콘테 감독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른바 레바민 아틀레티코 유벤투스 이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는 거거든요. 요때 무패 우승이 또 있고요. 그리고 2016-17 시즌에 브랜든 로저스 감독의 셀틱이 34승 3무로 또 무패 우승했어요. 물론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무패 우승은 승률이 많이 좀 높죠. 왜냐하면 거기는 또 그만큼 이제 경쟁 세력이 좀 적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건 아스날의 무패 우승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챔피언스 리그도 놓치고 정말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팀 상대로 놓치고 FA컵도 놓치지 말아야 될 팀 상대로 놓쳤어요. 그게 그 상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무패 우승 빛 좋은 개살구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두분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 짧게 해주세요. 아 이거요? 자, 아이 당연히 무패 우승이지.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아까 여기 지금 그 우리 제작진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길 가다가 진짜 물어보세요. 무패 우승하고 싶니? 최소 실점하고 싶니? 다 무패 네. 무패 우승만큼 화려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당연히 무패 네. 우승이지. 이게 첼시가 훨씬 당시의 팀으로서는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첼시가 더 강해요. 누가 더 세냐 지금 이거잖아. 네. 누가 더 위대한가? 아니, 위대하도 위대한가. 최소 실점 이 기록도 대단하지만 사실 무패 우승하고 팬들이 아스날을 공격하는 팬들이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스날이 초반부였나 처음에 이제 무승부할 때 거의 지는 경기 오심 때문에 무승부를 했거든. 피레스가 완전 다이빙을 했는데 오심인데 그거를 PK를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보세요. 큰일 프리미어리그 났다. 역사를 통틀어 큰일 났다. 심판에게 가장 도움을 못 받은 팀이 하나 있다면 그게 어쨌든 아스날이야. 그 시즌을 얘기하는 진짜. 거예요. 제가 아니, 그랬죠? 아스날이요. 첼시는- 여태까지 역사에서 진짜 심판 피해를 알았어요. 많이 봤습니다. 아니, 이거는 근데 경기적인- 심판 가지고 맨유나 첼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알았어요. 거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알았어. 천인공노할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얘기 할게요. 그래서 그냥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첼시는 일단 수비적인 밸런스 아주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득점 패턴이 당시에 뭐 램파드, 구두연센, 드록바, 뭐 조콜, 로벤 이런 선수들이 골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골을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스날은 전체적인 경기 패턴이 약간 앙리한테 몰아주는 공격이었거든.
그 최종 마무리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바르셀로나는 메시한테 안 몰아줍니까? 아이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어쨌든 마무리를 질 때 당시에 아, 레알은 호날두한테 골 안 몰아줍니까? 그래서 당연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팀적으로 그 당시에 멤버들끼리 베스트 물론 조코들도 앙리를 못 가진 팀에 한이에요. 한일 뿐이고 저거는 붙여놓으면은 무리뉴는 당시에 아마 앙리 봉쇄 작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아니, 근데 네,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여러분들 카메라를 안 그랬을 보이시잖아요. 두 분의 몸이 아스널 첼시로 바뀌는 순간 카메라 쭉 앞으로 나올 때예요. 아이 길을 가다 물어봐요. 당연히 무패 우승이지. 아니 이번에 난리 리버풀 났네. 팬들이 그 왓포드전 지고 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 그게 우승은 뭐 리버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무패 우승을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거예요. 알겠어. 이거 뭐 최소 실점 주제 누가 그거 정했어요, 중요하지 대체? 않아요. 그 우승하면 되는 거지. 뭘 최소 실점은 뭐하러 해.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저 게임으로 피파 온라인으로 게임으로 한번 이렇게 딱 맞춰서 첼시 요 멤버로? 뭐 아니, 체유부터 해서 초절정기로. 그러니까 초절정기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요. 번외편에 하나 나왔네요. 뭐가? 요 멤버로 한번 피파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안을 그래서 냈는데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콜로트레, 숄 캠벨, 로렌. 쇼울이 아니라 소울입니다. 소울. 알았어요. 솔 그 캠벨. 이름을 로렌. 이름도 발음을 저 EPL 내가 그랬잖아. 중계하신다는 분이 여기 쇼 알아요. 캠벨이 뭡니까? 알아요. 소울. 소울이지. 예. SOL이야. 세상에. 그래. 알아요. SOL.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진짜 다음부터 이렇게 좀 첼시, 아스날 이런 거는 좀 이거는 뺍시다. 진짜 안 돼요. 큰일 날 것 같아. 거의. 이런 거면은 누가 주제 정했어요, 대체? 1부에서 조소연 선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오늘 2부 마무리는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다음 회차에도 또 새로운 게스트가 옵니다. 누가 오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저 싸우러 가야 되거든요. 자, 정승주가 10회 연속 올킬할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